안녕하세요. 동영상 수업 6번째 시간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영상을 보고 있을 때쯤이면 아마 개학을 하지 않았을까 하고 기대를 해봅니다. 간절하죠. 저만 간절한 거 아니죠? 오늘 배울 내용은 조건부 확률이고요. 수능에도 수차례 출제되었을 정도로 중요한 부분입니다. 정의부터 살펴볼까요? 1번 확률이 0이 아닌 두 개의 사건 A, B에 대하여 사건 A가 일어났을 때 사건 B가 일어날 확률, 이것을 조건부 확률이라고 합니다. 말 그대로 사건 A가 일어났을 때라는 조건이 붙었기 때문에 조건부 확률이고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누구의 확률을 구하는 것이냐라는 것인데요. 누구를 구하는 것인가요? 그렇죠. 사건 B가 일어날 확률을 구하는 것이 목적이에요. 이것을 기호로 쓸 때는요. A가 일어났다라는 조건을 뒤에다가 깔아주고요. 이렇게. 그리고 B가 일어날 확률을 구하는 것이므로 B를 앞에 적어줍니다. 그리고 읽을 때는요. 자, 바라고 읽어주고요. P, B, 바, A라고 읽습니다. 다시 P, B, 바, A라고 읽습니다. 의미는요. A가 일어난 조건 하에서 B가 일어날 확률을 찾겠다라는 것이고요. 이것을 사건 A에 대한 사건 B의 조건부 확률이라고 합니다. 이 값은요. A가 일어났다는 조건 하에서 생각하므로 전체 가지수는 NA로 보고요. 그 중에 A가 일어난 상태에서 B가 일어난 부분이므로 이 부분은 A 교 B가 되죠. 그래서 NA 교 B의 개수를 찾겠다.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이때 분자와 분모를 똑같이 NS로 나눠주시면요. NS분의 NA라고 하는 거는 PA라는 확률로 나타낼 수 있죠. 그래서 분모와 분자를 모두 확률로 표현할 수 있고요. PA분의 PA 교 B로 쓸 수 있습니다. 어때요? 이해가 되었나요? 이것을 그림으로 보시면 이해가 훨씬 빠른데요. P, B, 바, A라고 하는 것은요. 전체를 뭘로 보겠다? 그렇습니다. A로 보겠다라고 했으니 1번과 2번을 더한 것을 전체로 보시고요. 그 중에 B가 일어난 부분을 찾는 것이므로 2번을 찾아주시는 것. 이것이 조건부 확률입니다. 유형별 문제 1번. 한 개의 주사위를 던집니다. 자, 시행이죠. 자, 이런 시행에서 소수의 눈이 나왔을 때라는 조건이 붙어 있습니다. 자, 그 눈의 수가 3 이하일 확률을 찾아라 라고 했는데요. 소수의 눈이 나오는 사건을 A라고 하고요. 그 눈의 수가 3 이하인 사건을 B라고 한다면 우리는 P, B를 구하는 것이죠. 단 소수의 눈이 나왔을 때라는 조건부 확률입니다. 자, 이것은요. 개수로 쉽게 구해볼 수 있는데요. 자, A. 자, 소수의 눈이 나온다 라는 것은 2, 3, 5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럼 전체 경우는 세 가지가 되겠죠. 이 중에서 3 이하인 것은 2와 3 두 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3분의 2가 됩니다. 2번. 표본 공간 S는 1, 2, 3, 4이고 모든 근원 사건의 확률은 같다라고 했습니다. 이 말은 즉 1, 2, 3, 4가 일어날 가능성이 모두 같다는 것을 의미하죠. 수학적 확률을 쓸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표본 공간 S의 두 개의 사건 A, B가 있습니다. 자, A는 1, 3, B는 2, 3, 4가 있는데요. 자, 이거에 대해서 P, A 바 B 플러스 P, B 바 A의 값을 구하라고 했습니다. P, A 바 B는요. B의 개수 중에 A가 몇 개니? 하고 묻는 거라고 볼 수 있고요. B의 개수는 2, 3, 4, 2, 3, 4, 3개가 되는데 이 중에서 A에 해당하는 원소는 3, 한 개밖에 없죠. P, B, 바 A는요. A에서 B는 몇 개가 있니? 라고 볼 수 있고요.
자, A는 원소가 2개가 있습니다. 이 중에서 B의 원소이기도 한 것은 3, 1개가 있죠. 그래서 3분의 1과 2분의 1을 더해주시면 6분의 5가 됩니다. 확률의 곱셈 정리입니다. 중요하니 별표를 좀 치고 갈게요. 대부분의 문제에서 이 확률의 곱셈 정리를 사용한다고 해도 무방할 정도로 확률에서 가장 많이 흔하게 쓰이는 정리입니다. 그런데 이 덧셈 정리라는 말을 딱 듣는 순간 지난 시간에 배웠던 무슨 정리가 떠오르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확률의 무슨 정리요? 예, 덧셈 정리라고 있어요. 이 덧셈 정리는 PA 합 B의 합사건에 대한 확률을 구하는 공식이었고요. PA 플러스 PB 마이너스 PA 교 B 이렇게 구했었죠. 특히 이 AB가 서로 배반, 즉 동시에 일어나지 않을 때 A 교집합 B가 공집합이 될 때, 자 이때는 이 부분 확률이 0이 되면서 그냥 더하는 계산만으로 확률이 정해진다. 그래서 덧셈 정리라는 말을 쓴다라고 했습니다. 이와 비교해서 곱셈 정리라고 하는 것은요. P, A, 교, B. 네, 곱사건에 대한 확률을 구하는 것이고요. 이것이 곱셈으로 나타난다라고 해서 곱셈 정리라고 부릅니다. 이 곱셈 정리는 좀 전에 배웠던 무슨 확률? 그렇지. 조건부 확률식을 살짝만 정리해주면 쉽게 나올 수 있는 공식이에요. 생각별에서 한번 알아봅시다. 첫 번째, PB 바 A를 구하라고 했습니다. PB 바 A는 누가 일어났을 때? 그렇습니다. A가 일어났을 때 B의 조건부 확률이죠. 그럼 A가 일어났을 때라고 했으니 전체는 확률로 쓰면 PA라고 했습니다. 분의 A가 일어났을 때 B도 일어나야 되죠. 그래서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그럼 PA 교 B라는 부분이 나오게 되죠. 네, 이 부분의 값을 정리해주면 PA 교 B는 PA 곱하기 PB 바 A로 쓸 수 있습니다. 같은 방법으로 이번에는 PA 바 B를 구해볼게요. B가 일어났을 때 A의 조건부 확률이고요. 전체를 B로 봐주면 되죠. PB분의 B가 일어났는데 누구도 일어나야 돼. 네, A도 일어나는 확률이니 PB 교 A 이렇게 쓸 수 있겠네요. 어차피 이 PB 교 A나 PA 교 B나 같은 거니까 PB를 양쪽으로 곱해주시면 PB 곱하기 PA 바 B가 됩니다. 이걸 해석을 어떻게 하냐면 A가 일어나고 B도 일어나는, 즉 동시에 일어나는 사건이죠. 그래서 A와 B가 동시에 일어나니 A 확률과 B 확률을 뭐 하면 된다? 그렇지, 곱하면 된다는 게 곱셈 정리예요. 단 주의하실 거는 A가 일어났으니 B가 일어날 때는 A가 일어난 상황 하에서 B의 확률을 적어주시면 됩니다. 같은 방법으로 B와 A가 이제 거꾸로 볼게요. B가 일어나고 동시에 A가 일어났다고 본다면 B를 먼저 적어주고 싶다. PB라고 적으면 그럼 A가 일어난 확률을 적는데 단 뭐가 일어난 상황? 그렇죠. B가 일어난 상황 하에서의 조건부 확률로 적어주시면 된다라는 내용이에요. 어때요? 이해가 됐나요? 별로 어렵지는 않은 내용이지만 이 기호들이 여러분들이 보기에 조금 난해할 수 있어서 항상 해석을 차근차근 해나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리해 볼게요. PA 교 B는요. A가 일어날 확률과 B가 일어날 확률을 곱해라. 단 A를 먼저 썼으니 B의 확률을 구할 때는 A에 대한 A가 일어났을 때라는 조건부 확률로 써주시면 된다는 거예요. P, B를 나는 먼저 쓰고 싶다. 자, B가 먼저 일어났다면 A가 일어났을 때의 확률은
B가 일어났을 때의 조건부 확률로 적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내용을 확실하게 기억을 하고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유형별 문제 3번. 두 사건 A, B에 대하여 A 확률이 나오죠. A 확률이 나오고요. B 확률이 나오고요. A 합 B의 확률이 나오고 있습니다. 문제는 조건부 확률을 구하는 문제인데요. 일단 구하는 것이 무엇이냐를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이것을 구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알아야 되는지 그거부터 살펴봐야 되겠죠. 그래서 내가 구하고 싶은 A 바 B를 어떻게 구하는지 봤더니 이것은 조건부 확률이야. B가 일어났을 때라고 했으니 PB 분의 P, A, 교 B 이렇게 쓸 수 있고요. 그리고 다시 조건을 봤더니 P, B는 나와 있는데요. P, A, 교 B 이 값이 없죠. 그럼 이 값을 또 구해야지 알 수 있는데 이 값을 구하려고 봤더니 A 알고요. B 알고요. A 합 B를 알고 있어요. 무엇이 떠오릅니까? 그렇죠. 덧셈 정리가 떠오르죠. 그래서 P, A 합 B를 구할 때는요. PA 더하기 PB 마이너스 PA 교 B로 구할 수 있더라. 예, 덧셈 정리를 떠올릴 수 있고요. 계산을 위해서 분모가 2, 3이니 6으로 통분을 해주시면 A 합 B 확률 6분의 4가 되고요. A 확률 6분의 3이 되고요. B 확률 6분의 2가 됩니다. 따라서 P, A, 교, B는 계산해 주시면 얼마인가요? 그렇죠. 6분의 1이 됩니다. 이 값을 그대로 대입해 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P, B는 3분의 1. 6분의 통분해 볼게요. 6분의 1로 쓸게요. 그리고 교집합의 확률은 6분의 1이었죠. 6 약분해 주시면 정답은 2분의 1이 됩니다. 4번. 파란 공 4개, 노란 공 5개가 들어있는 주머니가 있다 라고 하면 바로 그림을 그려주시면 됩니다. 네, 그림을 그려주세요. 항상 상황에 몰입하라고 했죠. 파란 공이 4개가 있고요. 노란 공이 5개가 있어요. 이 주머니에서 임의로 1개씩 2번 꺼내려고 한다. 네. 임의로 공을 1개씩 2번 꺼내려고 한다. 이 부분이 뭐가 되나요? 그렇죠. 시행이죠. 그럼 임의로 공을 1개를 꺼내고요. 자, 그리고 두 번째 공을 1개를 또 꺼냅니다. 그랬을 때 사건이 나옵니다. 첫 번째에는 파란 공, 두 번째에는 노란 공을 꺼낼 확률을 구해라 라고 했는데요. 첫 번째에 파란 공을 꺼내고 AND죠. AND. 그리고 두 번째에 노란 공을 꺼낼 확률을 구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 파란 공이 나오는 사건을 A, 두 번째에 노란 공이 나오는 사건을 B라고 한다면요. 우리가 구해야 될 확률은 P, A, AND니까 교 B가 됩니다. 그럼 이거는 방금 배웠던 무슨 정리? 예, 교집합은 곱셈 정리로 구한다고 했죠. 그래서 P, A 쓰고요. 먼저 첫 번째에 파란 공을 꺼내야 되니 첫 번째 파란 공이 먼저죠. 그래서 P, A 곱하기 P, B 바 A로 써주시면 됩니다. 그럼 계산을 해주면 P, A라고 하는 건요. 첫 번째에 파란 공을 꺼내게 될 확률입니다. 전체 공은 몇 개가 있습니까? 그렇지. 9개가 있죠. 그럼 9개 중에 파란 공을 꺼낼 확률은 얼마? 그렇습니다. 9분의 4가 됩니다. 곱하기 이제 9개의 공 중에서 한 개가 나갔어요. 얘가 나갔어. 그럼 몇 개가 남았나요? 그렇습니다. 8개가 남게 되죠. 그럼 A 사건이 일어난 후의 조건은 이렇게 변하게 됩니다. 8개의 공이고 파란 공이 3개, 노란 공이 5개가 남게 됩니다. 자, 이 조건 하에서 두 번째에 노란 공을 뽑아야 됩니다. 그럼 노란 공을 뽑을 확률은 얼마가 되나요? 그렇죠. 전체 8개가 남았는데 노란 공은 5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8분의 5가 되고요.
약분해서 계산을 해주시면 18분의 5가 정답이 됩니다. 마지막 3번 내용을 하기 전에 벤 다이어그램을 보고 표를 이용해서 쉽게 구하는 조건부 확률에 대해서 살짝 얘기를 하면서 집합에 대한 공부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벤 다이어그램을 보시면 A가 A 집합이 있고 B 집합이 있죠. 그래서 총 나눠지는 영역이 하나, 둘, 셋, 그리고 바깥 부분 4개의 영역으로 나뉘게 됩니다. 1번 영역을 살짝 보시면 1번은요. A의 원소이지만 B의 원소는 아닌 부분이죠. 즉 A 빼기 B라는 집합이 됩니다. 3번은요. B의 원소이지만 A의 원소는 아니죠. 그래서 이 아이는 B 빼기 A라는 집합이 됩니다. 2번은 A의 원소이고 B의 원소인 교집합 부분이 되고요. 4번은 A의 원소도 아니고 B의 원소도 아닌 부분이 되겠죠. 그래서 이것을 표로 나타내 주시면요. A의 원소이고 B의 원소인 것은 2번, A의 원소는 아닌데 B의 원소인 것은 몇 번? 3번. A의 원소인데 B의 원소가 아닌 것은 1번. A의 원소도 아니고 B의 원소도 아닌 것은 몇 번인가요? 그렇지, 4번이 됩니다. 그럼 우리가 구할 것은 조건부 확률이고요. P, B, 바 A에서 A가 일어났을 때라고 했으니 전체는 A가 일어난 부분, 즉 A가 일어난 부분은 이 전체 부분이 됩니다. 이 중에서 A가 일어났을 때 B가 일어나는 부분은 이 부분이 되죠. 이 부분. 그래서 우리가 구하는 조건부 확률은 A 전체가 일어난 1번과 2번을 더한 것 중에 B도 일어난 2번이 되는구나 라는 것을 손쉽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이를 이용해서 유형별 문제 6번처럼 표로 제시된 조건부 확률 문제를 눈으로 풀 수 있을 정도로 손쉽게 계산을 할 수 있게 됩니다. 다음 표는 어느 동아리 1, 2학년 학생 50명을 대상으로 안경을 쓰고 있는지 안 쓰고 있는지 착용 여부를 조사한 것입니다. 이 동아리 학생 중에서 임의로 택한 한 명이 라고 했죠. 그럼 즉 시행은 뭐냐면 임의로 한 명을 뽑는다라는 것이 이게 시행이 됩니다. 그런데 이때 택한 한 명이 몇 학년이었을 때? 그렇습니다. 2학년이었을 때라고 했죠. 이것이 바로 뭐가 되나요? 그렇습니다. 조건이 됩니다. 그리고 이 조건을 눈치를 채 주셔야 된다고 했죠. 그래서 한 명을 뽑는다 라는 시행을 했을 때 뽑은 학생이 2학년이었대 라는 조건이 되는 거예요. 그 학생이 안경을 착용을 해라 라는 사건이 되는 거죠. 자, 그럼 안경을 착용했을 확률을 구하는데요. 2학년이었다 라는 조건이 있었으니 전체 2학년은 어디 있나요? 그렇습니다. 2학년은 여기에 있게 되네요. 2학년 학생은 총 몇 명이죠? 네, 24명이 됩니다. 그럼 이 중에 그 학생이 안경을 착용했다라고 했으니 안경을 착용한 쪽은 여기 있는 6명이 되나요? 정답은 4분의 1이 됩니다. 마지막 내용으로 확률의 곱셈 정리의 활용에 대해 공부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확률의 덧셈 정리 배웠죠? 조건부 확률 배웠고요. 곱셈 정리 배웠습니다. 네, 다 기억이 나나요? 자, 이 세 가지를 엮어서 한꺼번에 조금 깊이 있게 뭔가 한 가지를 좀 따져보려고 하는데요. 내용 자체는 어렵지 않으나 수식 표현 자체가 복잡해 보여서 이건 뭐지? 하고 당황하는 학생들이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내용 자체는 간단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단계별로 밟아 나가시면 될 것 같고요. 생각별 보겠습니다. 표본 공간 S에 임의의 두 사건 A, B가 있는데요. 여기서 A라는 사건만 살짝 살펴볼게요. 자, 이 A라는 사건에는 두 개의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왼쪽에 있는 이 1번 부분과 오른쪽에 있는 2번 부분이 있어요. 자, 2번. 자, 이렇게 두 개의 부분으로 나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1번과 2번은 서로 겹치는 공통 부분이 있습니까? 그렇죠. 없죠. 자, 이 2번은 여기 따로, 1번도 여기 따로 두 개는 겹치는 부분이 없습니다. 그럼 이 겹치지 않을 때 우리는 두 개의 사건을 뭐라고 했나요? 그렇죠. 배반. 집합에서는 서로소. 그래서 두 개의 사건은 배반이다 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럼 이거를 다시 한번 적어볼게요. 자, 1번 부분은요. A의 원소는 되는데 B의 원소는 되지 않는 네, 그런 부분이고요. 2번은 A의 원소도 되고 B의 원소도 되는 교집합이죠. 그래서 이 두 개의 사건이 서로 공통 부분이 없으니 무슨 사건이야? 배반 사건이야. 그럼 너희가 덧셈 정리를 할 때 특히 배반이 되면 어떤 성질을 성립한다고 했나요? 여기 한번 적어볼게요. 자, A 합 B를 구하는데 이 두 개의 사건이 배반이 되면 그러면 A와 B의 확률을 그냥 뭐 하기만 하면 된다? 더하기만 하면 된다 라는 걸 배웠잖아. 그럼 이번에도 집합이 조금 복잡해 보이긴 하지만 어쨌든 배반인 거야. 그럼 이 두 개의 사건을 합한 건 누구지? 그렇지. 이 사건과 이 사건을 합하면 누가 되나요? 그렇지. A라는 큰 사건이 되잖아. 그럼 A라는 사건의 확률을 구할 때는 PL을 구할 때는 두 개의 확률을 그냥 뭐 하기만 하면 된다? 그렇지. 더하기만 하면 된다는 거야. 그래서 정리를 한번 해봅시다. A라는 부분은 두 개의 범위로 나뉜대요. 자, 1번과 2번 두 개의 부분으로 나뉜대요. 그럼 1번을 A 교 B여 A만의 원소, 2번은 A와 B 두 개의 둘 다 되는 원소. 자, 이렇게 쓸 수 있어요. 그럼 사건으로 치면 A가 일어나고 B도 일어나는 것과 A가 일어났는데 B는 일어나지 않는 것, 두 개의 부분으로 나뉠 수 있다는 거예요. 따라서 이 두 개의 사건은 서로 공통 부분이 없는 무슨 사건이야? 그렇지, 배반이야. 그럼 배반 사건이 되면 확률을 구할 때 무조건 확률 두 개를 뭐 하면 된다? 그렇습니다. 더하면 됩니다. 이렇게 그냥 더하면 된다는 거지. 그래서 두 개의 확률을 그냥 더하기만 하면 된다라는 걸로 이해를 할 수 있어요. 여기까지 따라왔나요? 좋습니다. 그러면 확률의 곱셈 정리를 활용한 부분을 다시 정리를 해볼게요. 첫 번째, PA라고 하는 거는 방금 했어요. 자, A라고 하는 부분은 A교 B와 A교 B여가 있는데 두 개는 서로 배반이라고 했으니 배반인 경우에는 확률을 그냥 뭐 하자? 그렇습니다. 더하자 라고 끝난다고 했지. 그래서 이렇게 한 개가 정리가 돼요. P, B, 바 A예요. A가 일어났을 때 라고 했으니 자, P, A 분의 라고 할 거고요. 그 중에 A도 일어나고 B도 일어나는 확률 이렇게 구했죠. 그리고 방금 배웠던 우리가 PA라는 확률을 이렇게 길게 나열해서 쓸 수 있어요. 자, 다시 적어주면 PA라고 하는 확률은요. A가 일어나고 B가 일어난 확률 플러스 A가 일어나고 B가 일어나지 않은 확률을 더해주면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분자는 그냥 그대로 써주시면 돼요. 어때요? 쉽죠? 뭔가 굉장히 복잡해 보이는 것 같지만 사실 두 개의 범위로 나누는 것을 서로 배반인 두 개의 부분을 확률을 따로 구해라. 따로 구해서 두 개의 확률을 그냥 더하면 된다라는 덧셈 정리를 쓴 것뿐이에요. 자, 여기까지도 머리가 좀 아픈데 한 개만 더 적어볼게요. 밑에 있는 이 P, A, 교, B라는 걸 딱 본 순간 이걸 본 순간 뭔가 또 건드리고 싶죠. 무슨 정리로? 그렇지. 교집합, 즉 곱사건의 확률은 곱셈으로 계산을 할 수 있다라고 했잖아.
PA 교 B는요. A가 일어났고요. B가 일어났어요. 단 A가 일어났을 때 바꿔 쓸 수 있고요. A 교 B여니까 A가 일어났어요. 곱셈 정리. B는 안 일어났어요. 단 A가 일어났을 때 라고 이렇게 바꿔 쓸 수 있습니다. 수식이 굉장히 복잡해서 그렇지 내용 자체가 어려운 내용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사건 A는 비가 온다 라는 사건이고요. B는 우산을 쓴다 라는 사건으로 생각해 볼게요. 그럼 벤 다이어그램을 나타내면 A 사건과 B 사건이 있고요. 이때 비가 왔을 때 우산을 쓸 확률을 한번 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비가 왔을 때 우산을 쓸 확률을 구하여라. 즉, 비가 온 거는 사건 A, 우산을 쓴 거는 사건 B인데 비가 왔을 때 라고 했으니 조건부 확률이네요. P, 우산을 쓸 확률 PB, 비가 왔을 때 PB 바 A로 쓸 수 있죠. 그럼 이 확률은요. PA 분의 PA 교 B가 됩니다. 그런데 이 A라는 부분을 살짝 살펴보시면 두 개의 부분으로 나누어진다고 했죠. 두 개의 부분으로 나뉘어집니다. 그럼 왼쪽 편에 있는 이 아이는 뭐냐면 B는 오는 거지. 하지만 우산은 썼나요? 안 썼나요? 우산은 쓰지 않았어요. 두 번째요. B가 왔죠. 우산을 썼죠. 이렇게 보는 거지. 다시 적어보면 PA라고 하는 사건은 A 안에는요. 빨간색 부분과 파란색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B가 오는데 우산을 쓰지 않은 것과 플러스 B가 오는데 우산을 썼는 두 가지가 있는 거지. 그럼 그 중에 분자는 PA 교 B이니 B가 왔을 때 우산을 썼다는 걸 의미하는 거죠. 단순하게 보시면 이 A라는 이 부분에는 두 개의 부분이 존재하는구나.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눌 거다. 분모에 있는 아이를 두 가지로 나눌 거다. 이렇게 쓴다는 게 요점이고요. 이걸 식으로 다시 나타내주면 이 부분은 B가 옵니다 라고 했으니 A, and 우산을 쓰지 않았어요 했으니 B여, 플러스 B가 왔다고 했으니 PA, 그리고 and 우산을 썼다고 했으니 B, 이렇게 나누어 쓸 수 있다는 거죠. 물론 윗부분도 똑같이 PA 교 B가 됩니다. 어때요? 조금 이해가 됐나요? 드디어 마지막 유형별 문제입니다. 5번. 흰 공 2개, 검은 공 4개가 들어있는 주머니가 있대요. 자, 주머니 속에 흰 공이 2개가 있고요. 검은 공이 4개가 있습니다. 이 주머니에서 임의로 1개씩 2번 공을 꺼낸대요. 자, 여기까지가 바로 뭐가 되나요? 시행이 되죠. 이때 두 번째 꺼낸 공이 검은 공이었을 때까지가 바로 뭐가 됩니까? 눈치를 채야 된다고 했죠. 조건이죠, 조건. 그리고 첫 번째 꺼낸 공이 검은 공이었을 확률을 구하라 라는 문제입니다. 그럼 이 문제는 조건부 확률 문제가 되죠. 첫 번째에 검은 공을 꺼내는 사건을 B라고 둘 거고요. 두 번째 검은 공을 꺼내는 사건을 A라고 한다면 그럼 우리가 구하는 확률은 첫 번째에 꺼낸 공이 검은 공이었을 확률을 구하라 라고 했으니 P 뭐가 되나요? B가 되죠. 그리고 조건 두 번째도 검은 공이었을 때 라는 조건이 붙는 조건부 확률 P, B, 바 A를 구하는 문제예요. 그럼 이 문제는 P, A 분의 P, A, 교, B로 구할 거고요. 사실 해석을 하자면 이 A, 교, B라고 하는 거는 첫 번째도 검은 공이 나오고 두 번째도 검은 공이 나오는 것을 의미하죠. 이 A라는 것도 나누어서 경우를 나누어 보면 첫 번째 검은 공이 나올 때 두 번째 검은 공이 나올 수도 있고요. or
첫 번째는 흰 공이 나왔는데 두 번째에 검은 공이 나올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확률을 구해주시면 돼요. 검은 공, 검은 공이고 흰 공, 검은 공인 이 두 개의 사건은 겹치는 부분이 있습니까? 없죠. 그래서 얘는 서로 배반이 되고요. 배반인 경우에 OR, 확률을 구하라 하면 덧셈 정리에 의해서 그냥 뭐 하기만 하면 된다? 네, 더하기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PA라고 하는 것은 두 개의 확률을 더하면 되고요. 그럼 검정이 나오려면 자, 첫 번째 검정이 나올 확률은 얼마인가요? 총 몇 개의 공 중에? 네, 6개의 공 중에 6분의 4가 되고요. 곱하기 검은 공이 한 개 뽑혀 나갔으니 몇 개가 남았어요? 5개가 남았어요. 그럼 두 번째 검은 공을 뽑을 확률은 5분의 3이 되겠죠. 흰색, 검정색을 뽑을 확률을 구해볼까요? 자, 처음에 흰색을 뽑을 확률은 원래 공 6개 중에 몇 개요? 네, 2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흰색을 한 개 뽑았으니 남은 5개 공 중에서 검은 공은 그대로 4개가 다 남아있죠. 자, 그리고 A 교비 검검이니 앞에 있는 요 확률과 똑같은 값이 되네요. 그대로 적어주시면 6분의 4 곱하기 5분의 3이 됩니다. 분모는 30이니 30, 30, 30 다 약분해 주시고 나머지를 계산해 주시면 5분의 3이 정답이 됩니다. 오늘 학습 내용은 결코 쉽지만은 않은 내용인 것 같아요. 하지만 반복 학습을 통해서 문제를 여러 가지를 접해보고 자신의 것으로 반드시 소화시키기 바랍니다. 네, 오늘도 고생하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